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2일자 220번째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차트죠. 네, CL 차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60.61 찍고 내려오고 60 근처에서 장이 마감이 됐었고 월요일에 도지 만들면서 60달러 근처에서 장이 형성됐었죠. 그런데 화요일에 60.61 라인을 넘어서서 60.85까지 치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화요일날 바로 빠져서 다시 59달러 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계속 빠져서 내려왔죠. 화요일에 롤오버가 있었고요. 실질적인 롤오버는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59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1달러 정도 레벨인데 조금 위로 치솟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레인지가 유지되고 있고 59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1, 59달러 플러스 2, 마이너스 2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뭐 얘를 좀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보기 편하라고? 보기 편한 게 맞나요? 이렇게? 이거 더 이상하고 일단 빨간색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눈에 잘 안 띄긴 하는데 그런 상황이고 뭐 더 레벨을 뭐 새로 그리고 할 것도 없죠. 굳이 여기다 하나 더 뭔가를 그려본다면 지금 이게 살짝 그룹이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뭐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 여기까지는 해줘도 되겠네요. 이렇게 다운 패러렐 채널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냥 일단 그려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조금 더 정확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 그거에 패러렐한 상황에서 여기면 여기 아니면 여기면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데에서 이렇게 만났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주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59달러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요 레인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하고 횡보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있죠. 그 러시아 관련된 것도 있고 오페크 관련된 것도 있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크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레인지에서 굉장히 갇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보면 조금씩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 뭐 아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고점이 내려오는 상황, 그래서 다시 상승했을 때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시고 58달러보다 더 밑을 한번 쳐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물론 세틀멘트 가격이긴 한데 15분봉 보면은 58달러 밑으로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 네? 그래서 지금 종가 자체는 57.98, 58달러 살짝 못 미치는 정도인데 세틀먼트 가격은 그거보다 위로 올라와 있죠. 이렇게 살짝 밑에 하고 57.88, 57.98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요. 여기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더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찍고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월요일에는 59달러 또 넘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면서 이렇게 쭉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CL은 이 레인지가 지켜질 것이고 이 패러렐 채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서서히 내려가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뭐 57, 56.39 이 레벨까지 가기에는 다음 주 11월에 그렇게 내려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더 다음 주 마지막 11월의 마지막 주에는 57달러까지 내려갈 일은 그렇게 57달러까지는 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다시 올라올 확률이 좀 더 높고 이 영역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ES, 네,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 상승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 닿고 도지 만들고 올라가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는데 결국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 빠졌고 목요일에 일시적으로 그 엔비디아 실적 있으면서 올라가나 보다 했지만 다시 빠져서 내려왔고 그리고 논팜도 있었죠. 논팜도 있어서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하락을 했지만 뭐 옵션 만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 때문에 일단 금요일에는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뭐 페이스북을 비롯한 제가 쓰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제 네이버 블로그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게 뭐죠? 스레드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올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락 전환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4월부터 치고 올라간 것도 있고 그 전에 뭐 팬데믹 전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왔었던 것들도 있죠. 뭐 이거 미친 상승이죠. 그죠? 그리고 코로나 때, 팬데믹이라고 하죠.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절반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뭐 N자라고 하면 N자죠.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 22년부터 계속 치고 올라갔다가 언제? 2025년 4월에 한번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하락 전환이냐고 했지만 뭐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관세 관련된 것 때문에 훅 빠져서 내려왔는데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관세 때문에 확 치고 내려왔다가 관세 유예하면서 다시 훅 치고 올라간 게 다시 랠리가 시작된 것이었죠. 그 모멘텀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이게 조금 꺾이는 요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이 모멘텀이 과연 꺾였느냐 이번 주에 꺾였다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죠. 패러렐 채널에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게 다운 컨펌이 되면서 목요일에 꺾였다라고 얘기를 할 기준선이 필요한데 그게 이 포인트였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540.25가 깨져서 컨펌이 되면 확정이 되면 모멘텀이 꺾인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게 꺾이지 않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 버리면 이건 모멘텀이 꺾였다고 보기 되게 애매해져 버리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모멘텀이 꺾였다라고까지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올라가던 게 이제 횡보로 이렇게 전환되는 레인지 무브로 전환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여기에 닿았다는 것 자체로 꺾인 건 맞지만 꺾였다는 게 모멘텀이 상승 모멘텀이 꺾인 거지 하락 전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 전환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기준선은 어디? 6246.25 2레벨이다.
이 레벨까지 다 터치하고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이건 하락 시작이다라고 봐야 된다. 저는 그런 기준선을 제시를 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레벨, 여기 있는 이 하늘색 레벨, 이 하늘색 레벨이 이 닿으면서 여기서 횡보로 전환한다는 기준선이 이 기준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왔을 때 뚫렸죠,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하락 전환. 그럼 이 하락 전환에서 어떻게?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까지 꺾이면, 아, 이거는 하락 전환이 된다. 라고 했는데, 일단 꺾였다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유지가 되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이제 그 관세 발표로 훅 치고 내려오면서 하락 전환이 된 거죠.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그 90일 유의에 나오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이때부터 뭐 새로운 전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두 가지 꺾였느냐 안 꺾였느냐의 기준선인 이 레벨, 하락이냐 아니냐의 기준선인 이 두 개의 레벨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일단은 지지받고 올라갔죠, 금요일에. 근데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치고 내려와서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 레벨은 어디다, 여기다, 이렇게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 동영상에서 보시면서 하는 것들이 다 저런 판단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닿았을 때 뭐라고 해석해야 되고, 어디에 닿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 이런 것들이 내려올 때 지지선, 올라갈 때 저항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터닝 포인트가 어딘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레벨들과 트렌드 라인들 그리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S는 여기서 일단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게 깨질 것인가 안 깨질 것인가, 다시 이걸 치고 올라가서 계속해서 모멘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NQ네요. NQ도 마찬가지. 훨씬 이 가파르죠. 뭐 올라가는 모멘텀도 가파르고 떨어지는 것도 가파릅니다. 얘도 역시 어디에서 10월 10일 레벨 2400 24,158.50 여기에서 얘가 뚫리면 하락이 하락 전환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겠지만, 아직은 하락 전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멘텀이 꺾인 정도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하락이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여기. 그죠? 뭐 포인트 4로 바꿀게요. 여기. 그죠? 여기까지는 내려와 줘야 이게 하락 전환이구나라고 하지. 여기는 그냥 모멘텀이 꺾여서 횡보로 전환되는, 꺾였다. 두 가지입니다. 꺾였다, 하락 전환했다. 그 중에서 꺾였다가 먼저겠죠. 그래서 이게 더 밀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닿으면 꺾였다가 하락 전환했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뭐 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미 너무 많이 내려온 상태라서 뭐,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하죠. 지지받는 거는 뭐 여기 포인트보다는 이 포인트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상승 트렌드 라인들은 지워줘도 되겠죠. 이제 현상화 뭐 얘도 이제 다 지우고, 그렇죠. 얘는 트렌드 라인이니까 일단 놔둡니다.
지워줘도 되긴 하겠, 지워도 되겠네요. 쓸 일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 뭐 굳이 트렌드 라인 패러렐 채널 하나 그려주면 트렌드 먼저 그려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얘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얘로 이렇게. 얘로 트렌드 라인 그리고 얘로 패러렐 채널을 그려주면 뭐 이 정도 느낌이죠? 너무 이렇게 길게 했나? 이렇게까지 길게 나올 일인가?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가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던 게 이렇게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다운 트렌드로 꺾였다. 그런데 꺾인 게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때, 뭐, 일단은 이 레벨, 저항선이죠? 이 저항선,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 내려오게 꺾인 상황에서 다시 반등을 할 때 얘가 이 다음 패럴 채널 상한선까지는 일단 가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다시 내려오고 아니면 얘가 뚫려서 올라가서 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 정도 레벨에서 이렇게 횡보로 계속 갈 확률이 지금으로선 더 꺾여서 내려올 확률보다는 일단 더 크다고 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얘가 뚫릴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지를 보시고 다음 움직임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NQ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이네요. 이제 뭐 전혀 다른 이야기죠. 네.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제가 일요일 날 하느라고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93663에서 지지를 받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빠지고 화요일에 양봉 도지를 만들었고 음봉 만들면서 88758에서 또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더 밀려 내려왔고, 뭐 이건 NQ랑 코릴레이트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더 빠져 내려왔다. 주식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더 밀려 내려왔다. 자, 여기서 이제 어디 레벨인가 지금을 보시면, 일단 이따가 이더리움이랑 비교를 할게요. 이더리움의 비교 대상이 되는 게 6월 22일, 6월 5일, 이 6월 정도의 레벨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월 게 이미 다 깨졌죠. 그리고 그 다음 게 5월 달 것도 깨졌고, 5월, 6월 다 깨졌고, 4월에 이게 그 관세 처음에 발표했었던 그 4월이죠. 4월 초. 그 레벨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거의 근처까지 내려올 정도로 빠졌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이 완만한 패러렐 채널도 지난주에 이미 깨졌었죠. 토일에. 그리고 나서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고, 뭐 여기에다가 패러렐 채널을 그려준다고 해도 뭐 여기 아니면 뭐 여기까지 해도 되나 싶은데, 그렇게 해도 이미 뚫려서 내려간 상황이죠. 이거는 지금 뭐 패러렐 채널 정도로
케어가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죠. 그래서 이 정도 10만 내에 해당되는 레벨이 이제 아까 ES랑 NQ 했을 때에 꺾이는 정도의 기준선이라고 봤을 때 그거가 내려와서 얘는 이제 하락 전환이라고까지 얘기할 만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죠?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던 언제부터 2023년부터 계속 되던 이 랠리라고 하긴 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이렇게 가던 상승 모멘텀이 그죠? 얘를 뭐 이렇게 가운데로 할까요? 이렇게 가던 전체적인 이 상승 모드? 그래야 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랑 어디랑 연결을 해야 되냐면 여기랑 왜 여기가 안 찍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얘를 패러렐 채널로 뭐 굳이 하자면 얘가 여기 찍힌 거죠. 이렇게 되고 이 밑에 이렇게 되는 뭐 이렇게 되게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가는 이 정도 되는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되는 패러렐 채널 뭐 이게 거의 이 밑으로 얘로 만들어진 거랑 큰 차이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갔었던 이 트렌드, 이 트렌드가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한 다음에 회복을 못하고 얘도 뚫리고 결국은 얘도 뚫려서 여기까지 뚫려서 내려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추락은 당분간 더 계속돼서 결국은 여기까지 7,500 레벨까지도 뚫릴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MSCI에서 빠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마이크로 빠졌죠. 참 스트래티지죠. 스트래티지도 그렇게 된다. 뭐 스트래티지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실 거고 비트코인 포지션을 많이 잡은 기업이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꺾였다기보다는 하락 전환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이네요. 이더리움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레벨 여긴데 6월 레벨이 안 깨졌습니다. 그죠? 6월 레벨까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막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승세가 꺾인 게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지금 더 꺾였어요. 6월 달보다는 위에지만 그 상승이 아래부터 계속 있었던 게 한번 이렇게 치고 내려왔다가 올라갔었던 게 다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비트코인 못지않게 빠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비율이 비트코인 못지않게 빠지고 있다. 하지만 그 하락의 가파른 기울기 자체는 비트코인보다는 좀 양호한 편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지금 2레벨 깨졌죠? 2레벨 오늘 깨졌는데, 요거 좀 뭐 파란색으로 해놔도 되나? 아니면 다른 색으로,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네, 빨간색으로 할게요. 2레벨 깨진 것도 중요했죠? 그 다음에 2레벨 깨진 거가 오늘 깨졌죠? 어제구나. 목요일 깨지고, 뭐 컨펌은 안 되고 아직 걸쳐있긴 하지만, 그 다음은 얘죠. 그 다음이 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레벨이 순차적으로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다음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서 얘를 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도 되겠죠. 이 하한선 여기가 이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거라서 뭐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여기서 뭐 저항받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일단 이 다음 트렌드 라인, 다음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지지를 받은 상황이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일단 지나보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2875.90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레벨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계속 더 밀려서 결국은 2117.40까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꺾였냐 하락 전환이냐는 이미 이 3361.80이 뚫리면서 하락 전환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도 얘도 레벨이 있는데 이 레벨까지 오면 안 되겠죠? 얘는 일단 오렌지색으로. 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충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처럼 가파르게 빠지는 것도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크립토커런시들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다른 크립토들보다 더 센 상황에서 넘버 2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넘버 1에 해당되는 이더리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좀 정신없는 한 주였죠. 네, 뭐 전체적으로 그 AI 버블 얘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AI에 대한 어떤 확신 내지는 기대가 이제 좀 작아지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그게 투자 비용 대비 리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AI 안 할 수 없죠. AI에 모든 게 달려있는 상황이고, 뭐 문제는 투자하는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투자한 만큼 뽑기가 어려워 보이니까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 진퇴양난. 왜냐면 뒤쳐져 버리면 뒤쳐져지는 거 확정입니다. 그런데 또 투자를 하자니 그만큼 뽑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섣불리 투자를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거기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얼마 전에 제미나이 3 나왔죠. 제미나이 3 나오면서 제미나이의 알파벳 CEO가 나와서 지금 AI 투자 이거 너무 오버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기존의 AI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AI 관련된 서비스의 단가는 점점 이미 빠지고 있고 아직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단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럼 점점 싸진다는 얘기죠. 싸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투자한 기업들 중에 복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몇몇 기업들만 수혜를 보고 AI의 과실을 따먹을 수, AI 투자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머지들은 다 망한다. 뭐 그때가 바로 버블이 터지는 타이밍인데 지금 AI 관련된 주식들이 하락하는 거는 버블이 터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 버블이 아니니까. 아직 투자가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가격이 빠지는 거라서 버블이 생기기도 전에 버블 자체가 생기지 못하고 가격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뭐 폭락이라고도 할 수 없죠. 가파르게 오른 게 아니니까. 뭐 가파르게 올랐다고 하면 올랐지만 우리가 버블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맞나?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했나? 우리가 아니라 그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했나? 아직 아닌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은 AI 관련된 실망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AI에 실망한 것 때문에 다른 그 산업에까지 여파가 미쳐서 지금 뭐 투자하기로 해서 막 건설 경기도 막 붐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게 주저앉아 버리는 뭐 그런 상황. 그래서 경제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다시 AI-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AI 관련된 투자들이 막 다 취소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경기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 뭐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미리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 뭐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망했어 이거는 아닌데 AI에 투자한 것을 얼마나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고 그 논란 때문에 미리 조심하는 그런 매도세가 있다 정도로 아직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되게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요 레벨들이 깨지느냐 돌파돼서 하향 돌파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멘텀이 단순히 꺾인 거냐 아니면 하락 전환이냐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준금리도 지금 동결이냐 아니냐 가지고서 막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결을 해도 어차피 1월, 2월에 내리면 큰 차이 없습니다. 12월에 내리고 1월, 2월에 안 내리면 큰 차이 없습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고 시장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별거 아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선물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스톡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